20년 동안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살아온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식탁에서조차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어머니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에서의 단 한 끼 식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음식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화해를 가능케 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 스미스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 그리니치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요. 한국에 정착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네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야기, 엄마와 저희 관계를 다시 쌓게 해준 특별한 여행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집 식탁은 아주 특별했어요. 다른 영국 가정들이 썬데이 로스트와 요크셔 푸딩을 즐길 때 우리 집은 완전 채식주의자 가정이었거든요. 고기는 물론이고 생선, 달걀, 유제품까지 일절 금지된 엄격한 비건 가정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고기는 죽음의 음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고기 냄새가 어떤지도 모른 채 자랐어요. 엄마가 그토록 채식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그녀의 오빠, 제 외삼촌이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외삼촌은 고기를 특히 좋아했고 매일 스테이크와 베이컨을 즐겼다고 해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엄마는 모든 육류는 물론 생선, 유제품까지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항상 채소와 과일, 콩류만 가득했어요. 쇼핑하러 갈 때면 엄마는 식품 라벨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고 동물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겐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한국인 유학생과 깊은 사랑에 빠졌었어요. 대학 시절 만난 그 남자는 정우라는 이름을 가진 유학생이었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 관계는 문화적 차이와 정우 가족의 반대로 깨졌고 엄마는 그 후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양인들은 잔인해. 개고기도 먹고 동물을 학대하는 문화를 가졌어. 엄마는 종종 이런 편견 섞인 말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학교에서 아시아계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너희 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니? 라고 물어 정말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는 베트남계였고 그 후로 다시는 우리 집에 발길을 끊었죠. 초등학교 시절 급식 시간은 저에게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학교 급식은 이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옵션이 부족했는데 엄마는 학교에 특별 요청을 해서 저만 완전 비건 도시락을 싸가야 했어요. 친구들이 피쉬앤칩스, 치킨 너겟, 소시지 롤 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저는 콩과 브로콜리, 토마토, 퀴노아가 가득 찬 도시락을 꺼내야 했죠. 헬렌은 토끼야. 채소 좀비다. 헬렌 접시에는 잔디만 있어. 친구들의 놀림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점심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친구의 치킨 너겟을 몰래 한 조각 집어먹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죄책감에 엄마에게 고백했어요. 엄마는 마치 제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격분했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육식의 잔혹함에 대한 2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하지? 의문과 분노가 쌓여갔고 저는 점점 엄마와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생일 파티 때는 케이크를 구워주었지만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것들은 모두 독이라며 거부했어요. 제 생일 파티에는 항상 맛없는 채소 케이크가 올라왔고 친구들은 하나둘 초대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반항은 더 심해졌어요. 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몰래 치즈버거를 사 먹거나 친구 집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곤 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점 그 맛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치즈의 풍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 몰래 용돈을 모아 치즈를 사서 학교 사물함에 숨겨두고 조금씩 먹기도 했어요. 16살 생일. 친구들이 몰래 불고기 버거를 사줬을 때의 충격적인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과 단맛, 짭조름한 간장 맛에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 메뉴에서 불고기라는 단어를 보면 무조건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엔 아예 노골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런던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엄마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방학 때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숨겨둔 치즈와 훈제 햄을 엄마가 발견했고 그날 이후 우리의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죽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니? 그 동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알기나 해? 엄마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처음으로 저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강요하는 삶이 싫어요. 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고 엄마와 마주치면 언제나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꼴이 생겼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아예 런던 반대편으로 이사를 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통화만 유지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육식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다고 생각했고 저는 엄마가 비정상적으로 완고하고 편협하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가까웠던 모녀 사이가 단지 음식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편견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엄마가 그토록 혐오하던 한국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화해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된 건 대학교 3학년 룸메이트였던 수진 덕분이었어요. 런던 대학교 국제경영학과의 교환학생으로 온 수진은 저와 같은 기숙사 방을 쓰게 되었죠.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의 영향으로 아시아인들은 이상한 음식만 먹는다는 편견이 저도 모르게 박혀 있었거든요. 첫날, 수지는 작은 전기밥솥을 들고 왔는데 그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방에서 요리해도 괜찮을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이제 방에 이상한 냄새가 가득하겠구나 생각했죠. 처음 며칠간은 수진이 음식을 할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에서 나가곤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느라 굶고 있던 저에게 수진이 다가왔어요. 헬렌, 너무 바빠 보이네. 내가 만든 김치볶음밥 먹어볼래? 채식 버전으로 만들었어. 배고픔에 지친 저는 거절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첫 한국 음식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입을 떠먹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지? 입안에서 터지는 감칠맛과 향신료의 조화는 그동안 제가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감쌌어요. 이게 정말 채식이야? 고기가 전혀 안 들어갔다고? 제 질문에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음식은 채식으로도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는 오랜 불교 전통이 있어서 사찰 음식이라고 완전한 채식 요리법이 발달했거든. 다음에 템플푸드도 만들어줄게. 그날 이후 수지는 제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된장찌개, 비빔밥, 김치전, 떡볶이. 모두 채식 버전으로 만들어 주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녀의 음식에는 항상 여러 가지 나물과 채소가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색색의 나물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그 모양새만으로도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철학은 균형이야. 오방색이라고 해서 5가지 세계 음식을 골고루 먹는 전통이 있어. 빨강, 노랑, 초록, 하양, 검정. 이렇게 다양한 색의 음식을 먹으면 영양도 균형 잡히고 건강해진대. 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영향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이 새로운 발견을 가족과 나누지 못했죠. 사실 처음에는 엄마에게 수진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엄마와 통화 중에 배경에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동양 여자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저 그냥 같은 과 학생이라고 얼버무렸죠. 그러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수진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어요. 헬렌,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너에게 진짜 한국 음식을 보여주고 싶어. 뉴몰든에 정말 맛있는 한국 식당이 있거든. 저는 망설였지만 이미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뉴몰든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리틀 코리아라 불릴 만큼 한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길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즐비했고 한국 슈퍼마켓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죠. 수진이 데려간 식당은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와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수진이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테이블 중앙에 작은 화로가 놓였고 그 위에 둥근 철판이 올려졌습니다. 오늘은 너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 삼겹살이라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요리야. 물론 내가 원치 않으면 먹지 않아도 돼. 순간 긴장했어요. 채식주의자 가정에서 자란 저는 여전히 고기를 먹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먹어볼게.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경험해보고 싶어. 철판이 달궈지고 첫 삼겹살 조각이 올려졌을 때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고기 냄새가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기대감?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먹는 거야. 수진이 잘 익은 고기 한 조각을 집어 상추 위에 올리고 쌈장과 마늘, 고추, 김치를 함께 얹었어요. 그리고 정성껏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한 입에 넣어봐. 다양한 맛이 어우러지는 게 핵심이야. 떨리는 손으로 쌈을 받아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넘게 채식주의자였던 엄마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고기의 맛,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 마늘의 향긋함, 김치의 새콤달콤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삼겹살의 풍미는 충격적이었어요. 기름지지만 느끼하지 않은 맛, 씹을수록 깊어지는 풍미는 그 어떤 영국 음식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함이었습니다. 헬렌, 괜찮아? 수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너무 자극적이었니? 아니, 그냥 너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두 번째 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맛이 있다는 걸 몰랐어. 30년 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거지?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뿐만 아니라 된장찌개, 파전, 김치, 각종 나물 반찬들을 함께 즐겼어요. 수지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 우리는 이걸 밥심이라고 불러. 밥이 주는 힘, 그리고 함께 먹는 즐거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엄마의 신념을 배신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도 이걸 맛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그 이후로 저는 수진과 함께 더 많은 한국 음식을 탐험했어요. 대학 방학 때는 수진의 초대로 한국 가정식을 경험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도 방문했죠. 수진의 어머니는 채소 위주의 건강한 한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헬렌, 너희 어머니도 언젠가 이걸 먹어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고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먹는 문화, 그리고 모든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있거든. 수진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국제식품 회사에 취직했고 아시아 식품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에 출장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엄마도 함께 한국에 데려가기로.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같이 가지 않을래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상대로 엄마의 첫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녀의 진정한 화해, 그리고 엄마의 오랜 편견을 깨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절대 안 돼. 그 야만적인 나라에 날 데려가겠다는 거니? 제 제안을 들은 엄마는 예상대로 격분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개고기도 먹고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 게다가 그곳은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흔들렸어요. 그곳은 뭐요, 엄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엄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난 안 갈 거야. 내가 회사 일로 가야 한다면 혼자 다녀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전화를 걸어 한국의 사찰 음식과 발달된 채식 문화, 청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사찰과 궁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해 엄마에게 들려드렸죠. 친환경 정책, 분리수거 시스템, 심지어는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까지요. 엄마, 서울에는 산채정식이라고 불교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먹는 완전 채식 코스 요리가 있어요. 모두 제철 산나물과 채소로만 만들고 오신채파, 마늘, 부추, 달래, 큰 거 도 사용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채식이래요. 수진이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서너 주 동안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엄마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단 고기 얘긴 꺼내지도 말 것. 그리고 동물 착취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절대 가지 않을 것. 약속해, 헬렌. 약속할게요, 엄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엄마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짐을 챙기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죠. 괜찮으세요, 엄마?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긴장되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엄마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어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통역 앱은 준비했니? 여기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소통할 거니? 라고 물었죠. 하지만 출입국 심사대에서 유창한 영어로 영국에서 오셨네요. 관광이신가요? 라고 물어오는 직원을 보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을 때 엄마는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고속도로, 푸른 산들, 정돈된 도시 경관이 펼쳐졌죠. 서울로 들어오면서 한강이 보이자 엄마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어. 런던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잖아. 그리고 강변을 따라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구나. 우리는 북촌에 있는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현대식 시설을 갖추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그곳은 제가 인터넷으로 한참 찾아본 끝에 발견한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전통 가옥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네? 엄마는 온돌 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온돌이라고 해서 바닥 아래로 열을 통과시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온 지혜라고 해요. 담백한 나무 향기와 아늑한 온돌방에 엄마는 금세 매료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에 대한 의심이 컸죠. 여기선 뭘 먹을 수 있을까? 모든 음식에 고기가 들어있을 텐데. 저는 수진의 조언대로 첫 식사 장소로 조계사 근처의 사찰 음식 전문점을 선택했어요. 작은 한옥을 개조한 식당은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죠. 우리가 주문한 산채 정식이 나왔을 때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20여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알록달록하게 테이블을 채웠거든요. 이게 다 채소로만 만든 거라고. 믿을 수 없네. 엄마는 각각의 나물과 반찬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맛보기 시작했어요. 도라지 나물, 고사리, 더덕구이, 연근 조림, 버섯 탕수.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 작품 같구나. 영국의 채식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야. 이렇게 다양한 맛과 식감이 있다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묻어났어요. 식사 후 우리는 경복궁을 산책했어요. 웅장한 건축물과 아름다운 연못, 정갈한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엄마는 궁녀들의 채식 음식 문화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궁중 음식도 많은 부분이 채식 위주였다고. 그리고 철학적 사상까지 담겨 있었다니. 내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나 보다. 우리는 그날 저녁 인사동 거리를 걸었어요. 전통 공예품과 현대의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를 구경하며 엄마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실에 들러 전통차를 마시며 엄마는 문득 말했어요. 헬렌, 사실 내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대학생일 때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었어. 정우라는 이름의 남학생이었는데. 우리는 깊이 사랑했지. 엄마의 눈에 먼 추억이 어렸어요. 그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나를 위해 한국 음식을 자주 해줬는데 그때는 이름도 몰랐지. 그저 맛있다고만 생각했어. 이야기를 이어가던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은 우리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어. 외국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 결국 정우는 가족의 뜻을 따라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엄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나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됐어. 그들이 날 거부한 이유가 단지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뿐이었으니까.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랬군요. 하지만 그건 3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이제 한국은 많이 변했어요. 국제결혼도 흔한 일이 되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작은 골목을 지나다가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식당 앞에 멈춰섰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풍겨나오는 구수한 고기 냄새와 사람들의 즐거운 대화 소리,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인기 많은 곳이야. 줄 서 있는 거 보여?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엄마는 코웃음을 치려다가 문이 열리면서 보이는 안의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가족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이 즐겁게 떠드는 소리, 열기로 가득한 분위기.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야만적인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이는구나. 식탁을 가운데 두고 이야기하며 웃고 있잖아. 마치 정우와 내가 꿈꿨던 모습처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엄마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헬렌,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점에 가보자. 물론 채식 메뉴가 있는 곳으로.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 여행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3일째 되던 날, 우리는 에버랜드를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기구를 타고 구경하느라 둘 다 지쳐 있었지만 엄마의 표정은 어딘가 밝았어요. 놀이공원에서 채식 옵션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요. 샐러드와 과일만 먹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채소 비빔밥과 콩고기 버거까지 맛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묻더군요. 헬렌, 너는 정말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맛있니? 특히 그 고기 요리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엄마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삼겹살이라는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엄마는 샤워를 하러 갔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엄마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정신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엄마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데?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딱 한 번만 내가 정성껏 준비하는 한국식 고기 요리를 한 입만 먹어줘요. 딱 한 입만. 엄마의 손이 멈췄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헬렌, 넌 내가 30년 넘게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걸 알잖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인들에게 삼겹살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예요. 내가 직접 구워서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정성껏 쌈을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나더러 30년간의 신념을 버리고 동물의 살을 먹으라고. 난 할 수 없어, 헬렌.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당신의 신념을 존중해요. 하지만 때로는 경험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엄마 건강에 해롭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면 단 한 입만 시도해봐 주세요. 엄마의 눈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호기심? 엄마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말했어요. 정우, 그 아이도 나에게 이런 요리를 해주려고 했었어. 하지만 난 그때도 완고했지. 내가 채식주의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었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땐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밤 풍경이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엄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단 한 입만. 그것도 내가 정말 원한다면. 그날 저녁, 우리는 북촌에 있는 조용한 삼겹살집을 찾았어요. 제가 수진에게 조언을 구해 알게 된 곳이었죠. 아기자기한 한옥 건물을 개조한 식당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환기구가 있어 연기가 잘 빠지는 시스템이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직원이 다가와 불판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상추, 깻잎, 마늘, 고추,
쌈장 등 신선한 채소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곧이어 두툼한 삼겹살 몇 조각이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다 준비할게요. 불판이 달궈지고 첫 삼겹살 조각이 올려졌을 때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향긋한 고기 냄새가 올라왔어요. 엄마는 그 소리에 몸을 약간 뒤로 뺐지만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30년 신념이 그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녹아내리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고기가 노릇노릇 익자 저는 조심스럽게 잘 익은 삼겹살 한 조각을 집어 상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쌈장을 살짝 바르고 마늘 한 쪽과 김치 조각을 얹었어요. 정성껏 쌈을 싸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딱 한 입만이에요, 엄마. 약속해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망설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천천히 그녀는 쌈을 입으로 가져갔고 조심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쌈이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엄마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그리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씹을 때마다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놀람, 혼란, 그리고 기쁨? 그녀의 눈이 감겼고 마치 오래된 추억 속으로 빠져든 듯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작은 방울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가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은 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무너진 것은 단순히 엄마의 채식주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진 벽의 틈으로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헬렌,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 걸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 쌈장이 살짝 묻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맛이 내가 잊고 있었던 맛이야. 정우가 그렇게 나에게 설명하려 했던 그 맛. 저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은 엄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이내 두 번째 쌈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설렘 때문이었어요. 나 혼자 만들어 볼게. 어떻게 하는 거지?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이 쌈장도 넣는 거야? 맞아요, 엄마. 그리고 마늘도 한 조각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거부하던 고기를 그것도 스스로 쌈을 싸서 먹으려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마늘 한쪽을 집어 올리고 김치도 작게 잘라 넣었어요. 그리고 상추를 동그랗게 싸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대신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지는 게 신기해. 고기의 고소함, 채소의 신선함, 마늘의 알싸함, 김치의 새콤함.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우리는 이후 1시간 넘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막혔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엄마는 숨겨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와의 더 깊은 추억들,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요. 사실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엄마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정우는 내게 프로포즈까지 했었지. 하지만 그의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했어. 당시 한국에서는 국제 결혼이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 결국 그는 선택을 강요받았고.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작은 한식당에서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어. 그때 정우가 말했지. 이 음식처럼 우리도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거야라고.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고 나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게 됐어. 엄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을 미워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외삼촌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의 고기 위주 식습관을 탓했어. 그게 내가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였지. 하지만 사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도피였을지도 몰라. 정우와의 기억 그리고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야.
엄마는 접시에 남은 삼겹살 조각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30년이 흘렀는데 이 맛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니 신기하지? 맛은 정말 강력한 기억의 매개체구나.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어요. 오랫동안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소외감, 친구들과 달랐던 식습관 때문에 겪은 따돌림,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헬렌. 내 상처 때문에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다니. 난 그저 너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내 완고함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마지막 삼겹살 조각이 익어갈 때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헬렌, 고마워. 내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 준 덕분에 30년 동안 쌓아온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한국에서의 남은 일주일 동안 엄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놀랍게도 숙소 근처 시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식재료들이 궁금해졌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싶어. 시장에서 엄마는 각종 채소와 나물 그리고 발효식품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봤어요. 특히 다양한 김치 종류에 매료되었죠.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모두 발효 과정을 거치니 영양가도 높겠구나. 우리는 그날 오후 한식 요리 클래스에도 참여했어요. 엄마는 비빔밥과 두부찌개 만드는 법을 배우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채식 위주의 요리였지만 놀랍게도 엄마는 요리사에게 한국의 고기 요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다음 날은 템플스테이 체험을 했어요.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하루 프로그램이었는데 엄마는 사찰 음식의 깊은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모든 재료를 남김없이 사용하고 자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이 정말 지혜롭구나. 이건 내가 추구하던 채식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어. 세 번째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 피크닉을 갔어요. 마트에서 김밥과 과일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가 직접 고른 불고기 도시락까지 사서요. 오늘은 좀 더 한국 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어. 단백질도 적당히 필요하니까.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엄마는 물끄러미 한강을 바라봤어요. 헬렌, 정우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 한국에 살고 있을까? 찾아볼까요, 엄마?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요즘은 SNS로 옛 친구들 찾기가 쉬워졌으니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 그건 과거의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야. 오히려 이곳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어.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오랫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헬렌. 한 점의 삼겹살이 30년의 편견을 녹이다니. 이제 알겠어. 우리가 피하는 것들 속에 때로는 가장 큰 치유가 숨어 있다는 걸. 런던으로 돌아온 후 엄마는 자신의 작은 채식 카페 메뉴에 한국 채식 요리를 추가했어요. 비빔밥과 두부 김치찌개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고 사찰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나물 요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한국의 밤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그날만큼은 한국식 바비큐라는 이름으로 삼겹살도 메뉴에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 가족의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기도 채소도 함께 오르고 한국 음식과 영국 음식이 어우러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식탁에 오르는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 그리고 열린 마음이라는 점이죠. 지금도 엄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의 삼겹살 한 점이 내 인생을 바꾸었단다. 음식에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더욱 강해진단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